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동입니다. 와, 와, 여기 진짜 멋지죠? 와, 이런 단독 무대를 만들어 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곳 아난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정말 멋있죠? 이 멋진 곳과 정말 잘 어울리는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 더 뉴 GLS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GLS가 3세대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GL 클래스였죠. 그랬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체적으로 다 라인업을 이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GLA, GLC, GLE, GLS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은 GLS로 불리는 만큼 SUV의 S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정말 멋집니다.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요. 이게 길이가 5.2m 그리고 휠 베이스가 3.1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름만 S클래스가 아니라 실제로 사이즈 면에서도 거의 S클래스에 육박하는 정말 거대한 차체를 확보를 했는데요. 자, 이번 3세대 GLS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리면 이번 3세대 GLS는 휠 베이스가 60mm 길어지면서 3135가 됐고요. 길이가 5220mm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 모델인 X7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기존에는 X7이 나오면서 기존 GLS가 X7보다 살짝 작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차체를 키워가지고 X7이 5150에 휠 베이스가 3105니까 길이가 7cm 그리고 휠 베이스가 한 3cm 정도 X7보다 더 큰 상황이 됐고요. 자, 엔진은 기존에는 GLS 500이라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GLS 580입니다. 자, 이름이 580, 기존의 S클래스가 560인데 58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560이 469마력인데 얘는 489마력, 토크는 71.3 혹은 71.4 똑같은데 출력이 한 20마력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로백이 S560은 4.8초인데 얘는 5.3초. 근데 5.3초는 기존의 GLS 500도 5.3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덩치가 더 커지면서 출력이 조금 더 높아지고 제로백 수치는 똑같더라. 기존의 GLS 500은 455마력이었어요. 그러니까 GLS 500이랑 비교하면 출력이 34마력 정도 올라갔네요. 그리고 가격이 기존 GLS 500이 1억 5,030만 원이었는데 한 1,330만 원 정도 더 올라가서 1억 6,360만 원입니다. 자, 이게 덩치가 엄청나게 커지고 최첨단 전자장비들, 편의사양들 다 적용했는데 근데 1억 6천이라는 금액이 SUV로 따지면 사실 이게 대형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7인승으로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S클래스 세단이 560이 2억이 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또 그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도 대형 완전 그 익스텐션 있잖아요. 그 차가 2억이 훨씬 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S580에 이 정도 갖춰 가지고 이게 1억 6천대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에어 서스펜션 적용돼 있고 반자율 주행에 뭐 다양한 첨단 기능들 다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도 훨씬 더 넓어졌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GLS는 분명히 가격이 인상된 건 사실이긴 한데 그 SUV 중에서 정말 대형 그리고 완전 럭셔리한 SUV의 S클래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나름 괜찮은 가격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경쟁 모델인 X7은 지금 이제 40i가 출시가 되죠. 그거는 3.0 6기통에 340마력이고 제로백은 6.1초 정도 되고 근데 가격이 1억 3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더 싼데 사실은 벤츠하고 BMW의 똑같은 성능 같은 사양에서도 벤츠가 더 비싸죠. 이 정도 금액이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8기통의 성능도 더 강력한데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상세하게 소개해 주실 분이 곧 오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뭐 새롭게 바뀐 부분들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ercedes-Benz Korea, Mark Rain, Busachang입니다. It's a great pleasure to host you here today. 감사합니다 for being here with us. Arriving in the S-Class
our pinnacle of luxury. 럭셔리의 최고봉 S클래스를 타고 오시면서 최고의 경험을 하셨기 바랍니다. 사실 골프장에서 스타일리시하게 드라이빙 하는 데 있어서 럭셔리의 최고봉이라는 S클래스보다 좋은 차가 없겠죠. 하지만 잠시 후에 진짜 이런 드라이빙에 매우 잘 어울리는 또 다른 차량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클래스는 이러한 벤츠의 상징적인 아이코닉 모델 중 하나로 자동차 럭셔리의 최고봉을 구현했다라는 찬사를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는 바로 프리미엄 럭셔리 SUV 세그먼트의 개척자로 여겨집니다. 바로 오리지널 M클래스를 1997년 선보이면서 얻은 명성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저희의 모델 라인업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 에서 가장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군을 완성하는 데 있어 럭셔리의 최고봉을 SUV 형태로 해서 SUV의 S클래스를 소개하는 것만큼 어울리는 게 또 있나 싶습니다. 귀빈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한국 최초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GLS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럭셔리 시장에서 부유하고 안목 있는 고객들의 1순위가 될 대형 SUV입니다. 이 차량은 그 자체로도 매우 독보적이고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자동차의 탁월성을 다양한 첨단 기능과 최고의 우수성으로 입증하는 차량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차량은 지위의 표상이자 상징입니다. 럭셔리하고 화려하고 우아하고 또 고급스럽습니다. 단연코 이 차량이야말로 대형 럭셔리 SUV 세그먼트의 진정한 리더이자 SUV의 S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더 뉴 GLS의 디자인과 주행 성능 그리고 안전사양의 기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S는 2006년도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월드 프리미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GL 클래스로 불려왔었고요. 그 후 2012년도에 2세대가 출시를 하고 2016년도에는 GLS라고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9년도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최초 공개가 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국내 출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GLS는 SUV계의 S클래스입니다. 그 이유는 S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럭셔리와 최고급 안전사양들이 모두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두 개의 파워돔입니다. 이 두 개의 파워돔으로 인해 GLS의 웅장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돔으로 이어가서 새롭게 출시한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과 이 두 개의 루브르가 적용됨으로써 오프로드의 감성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 옆에는 더욱더 날렵해진 디자인으로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두 모델에 다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지금 이 모델에는 AMG 라인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국내 출시 차량은 전부 다 AMG 라인이 적용됐습니다. 저기서 보셨을 때 이 AMG 라인 프론트 범퍼가 더욱더 디자인이 스포티해지고 다이내믹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휠 아치로 연결이 되면서 공기 저항 개수를 더 개선시킬 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 쿨링 시스템도 같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GLS가 훨씬 더 와이드해졌다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옆에서 이 숏 오버핸과 길쭉한 보닛에서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이 끝까지 가면서 GLS를 더욱더 넓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차량이 풀체인지 모델로 나올 때 30-40mm의 휠베이스가 늘어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요. GLS 같은 경우에는 60mm가 늘어나 총 3135mm의 휠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넓어진 실내 공간은 2열 시트의 레그룸이 87mm가 늘어나서 1등석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3열 시트도 더욱더 편안하게 제공되고 있고 최대 신장 194cm까지 착석 가능하십니다. 측면을 보시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휠입니다. 현재 지금 GLS 400D에는
AMG 5 트위스트 포크 경량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있고, GLS 580은 22인치 AMG 10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뉴 GLS의 후면 디자인도 자신감 있고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이라이트 되는 이 투피스 테일라이트와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캐릭터 라인입니다. 이게 연결됨으로써 GLS를 훨씬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와 똑같이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어서 하단부에는 리어 범퍼는 AMG 라인 익스테리어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은 부분에 크롬 몰딩이 적용되어서 조금 더 날렵하고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뒷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뉴 GLS는 400D 포매틱과 580 포매틱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400D 포매틱의 경우는 전 모델 대비 350 디젤, 350D 디젤 모델의 대비 V형 6기통 디젤에서 직렬 6기통 디젤로 변경이 되었고요. 엔진도 가장 최신 엔진인 OM656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MVH 개선 및 효율성 향상은 물론이고 출력은 72마력이 늘어나 330마력을 제공하고 있고, 토크는 8.1이 더 늘어나 71.3kgm의 토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6.3초에 도달하고요. 다음 GLS 580 포매틱의 경우는 현재 AMG 63S 모델에 적용된 M176 V8 엔진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MVH 개선 및 효율성도 향상을 시켰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최초로 EQ 부스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됐다는 것입니다. GLS 500 전 모델의 500이었었는데요. 500 대비 마력은 34마력이 늘어나 489마력이고요. 토크는 71.3 동일합니다. 하지만 EQ 부스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추가로 22마력 그리고 25.5kgm의 토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EQ 부스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엔진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어 동력을 바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료 소비를 더욱더 축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설명 시작했을 때 GLS는 럭셔리 오프로드 SUV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바로 오프로드 패키지 때문입니다. GLS 400D에는 현재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 GLS 580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오프로드 패키지가 적용될 경우에는 하부 보호를 위해 언더가드가 적용되어 있고, 앞과 뒤에 둘 다 적용되어 있고, 저속 오프로드 기어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저속 기어박스가 장착되면서 오프로드를 위한 ABS, ETS, 그리고 ESP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이빙 모드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오프로드 플러스라는 드라이빙 모드인데요. 오프로드 플러스는 돌, 비포장 혹은 울퉁불퉁한 길에서 지금 중앙에 있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로드 서피스 스캔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도로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 GLS 400D와 580 포매틱에는 가장 최신 버전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S클래스랑 동일한 버전입니다. 전 모델 대비해서 개선 사항들이 좀 많은데요. 그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재출발 시간이 대폭 개선되어서 연장되었습니다. 재출발 시간은 일단 액티브 차간거리 어시스트 기능이 켜져 있을 때 가고 있다가 정차되어 있는 시간이 3초 이상 되면 다시 직접 세팅을 하셔야 되고 브레이크랑 악셀러레이터를 밟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차가 많이 러시아워가 많은 경우에는 3초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시켜 30초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명절 때 긴 운전을 하시다 보면 차가 많이 막히는데 발에 피로감도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30초로 연장되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기능을 켜고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은 회피 조향 어시스트입니다. 회피 조향 어시스트는 만약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차 앞에서 지나가는 아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능적으로 저희는 핸들을 꺾고 피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동력 전달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더 뉴 GLS에 탑재된 회피 조향 어시스트는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동력을 더 전달해서 회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인데요. 액티브 제동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여기서 액티브 제동 어시스트는 원래 앞에 있는 차량만 인식해서 급 점거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이제 교차로 기능이 포함된 액티브 제동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지켜드리지만 뒤에서도 항상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프리세이프 플러스라는 기능인데요. 이 프리세이프 플러스는 뒤에서 만약에 차량이 충돌의 위험이 느껴진다면 비상 깜빡등을 점등시킵니다. 그 후에 만약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 축소를
피해를 축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세이프 기능 플러스 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에는 프리세이프 사이드 임펄스라는 기능도 또 있습니다. GLS에는 멀티 컨투어 시트가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멀티 컨투어 시트랑 같이 작동을 합니다. 만약에 측면에 충돌의 위험이 느껴진다면 충돌을 대비해서 이 사이드 볼스터 쪽에 그 에어 체인버가 나오면서 제 몸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게 여기를 밀어주면 전체적으로 척추와 하부 쪽을 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성능들의 조합으로 인해 더 뉴 GLS는 최상의 럭셔리, 퍼포먼스, 그리고 세이프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량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약간의 편의사양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피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GLS를 출시하면서 SUV계의 S클래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고급스럽고 안전사양도 최고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행 편의 또한 최상인 것을 아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프로드를 가든 온로드를 가든 최적의 성능으로 아마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고 승차감 또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볼드한 느낌인데요. 여기서 제가 전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멀티빔 헤드램프입니다.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트라든지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LED가 움직이면서 지능적으로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조도에 자동으로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간 주행 시라든지 아니면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 운전자께서 미처 파악하시기 전에 라이트가 해당 도로를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이 150m까지도 조사 범위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고 집중력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에서 보시면 아마 옆쪽을 보시면은 정말 7인승 대형 SUV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러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캐릭터 라인이 볼드합니다, 뭐 프로포션이 좋습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편의사양 위주니까 사이드 러닝보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차가 크다 보니까 조금 왜소하시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승하차 하실 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러닝보드에 밤에 보면 여기에 또 문을 열면 여기 발광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뭐 헛디디거나 그럴 일 없으시고 그 다음에 고무스터드 있어서 미끄러질 일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세팅할 수 있는데 승하차 시에 이지 엔트리 기능이라고 차량 레벨이 일정 부분 조정이 돼요. 그래서 승하차 시기에 훨씬 편리하시고 또 파워 클로징도 적용되어 있어 문 무거운데 뭐 쉽게 닫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후면을 보시면은 뭐 다들 잘 아시는 킬레스고 패키지와 함께 핸즈프리 액세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원래 킥을 하게 되면 요 경고음이 나면서 약간 주의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쪽에 그 트렁크 공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반만 접혀 있어요. 3열이 이게 3열이 다 세팅이 되어 있을 때 470리터 정도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우측에 버튼이 3개가 있어요. 우측 버튼 3개로 하나씩 조정이 가능하세요. 지금 얘 하나 접혀 있었고 이제 얘가 접히는 거인 거고 그 다음에 얘로 자동으로 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물건 실으시거나 하실 때 얘를 조금 레벨링을 낮춰주는 기능이에요.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약간 멀찍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약간 내려가고 네. 올라가고 네, 요걸로 내리고 올리고 요런 게 가능하세요. 2열이 지금 접혀있는 2열을 이제 접을 건데요. 2열 접는 곳은 이쪽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 측벽에 2열 접는 게 있고 6대4로 접힐 거예요. 개별적으로 마찬가지로 6대4로 접히게 됩니다. 요렇게 접히게 되면 사실 3열만 접었을 때 1350리터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2열까지 접게 되면 2400리터까지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2m 가까이 되는 공간이 있어서 뭐 친구분이라든지 가족분들이랑 캠핑 같은 데 가셨을 때 사실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고요. 2열 세워져 있을 때에도 골프백 저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시연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골프백 4개, 뭐 보스턴백 4개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이제 2열, 3열을 한꺼번에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도 좌측 측벽에 준비가 네
그러면 이제 2열과 3열을 한꺼번에 접었다가 폈다가 하실 수 있으십니다. 3열은 성인이 앉을 수 있나요? 충분히? 저희 재원상으로는 1m 94까지도 앉으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따가 앉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막 세단 마이박만큼 엄청난 승차감을 보장해드리는 건 거짓말일 테니까. 근데 충분히 착석하시고 주행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보시면 정말 SUV계의 S클래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부 재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드 트림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쪽 시트 재질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우드라든지 보시면 아마 S클래스의 고급스러움이 곳곳에 묻어날 텐데 지금 여기는 또 SUV적인 성격을 하기 위해서 약간 러프한 감성을 담아내기도 했고요. 측벽 지지라든지 아니면 최적의 시트 포지셔닝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왜소하시거나 조금 풍채가 있으신 분들도 아마 편안하게 착석하실 수 있는 게 이전 모델 대비했을 때 앞뒤로 15mm 그리고 위아래로 10mm 조정 범위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착석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좌석에는 멀티 컨투어 시트랑 열선 통풍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물론 뒷좌석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멀티 컨투어 시트랑 함께 같이 적용이 되는 것들이 앰비언트 라이트 패키지 그리고 웜스 컴포트 패키지 이런 것들이 함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걔네들이 또 어떠한 웰빙의 기능을 제공을 해주냐면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라는 게 580에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라는 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집중도를 요하는 환경에서도 조금 릴렉스하면서 운전자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주기 위한 이제 웰빙 피처라고 볼 수 있는데 10분짜리 프로그램이 6개가 있습니다. 바이탈리티, 뭐 따뜻함, 뭐 리프레시 이런 여러 가지 웰빙, 조이 이렇게 5개 프로그램이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쾌한 공기를 제공을 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통풍이 확 나오고요. 송풍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통풍 시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 옆에 에너자이징 코치라는 거를 저희가 GLS랑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에너자이징 코치는 뭐냐면 아이폰이 차량 기본 전화기로 세팅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사용자가 가민워치 여기에 호환되는 가민워치가 있어요. 그거를 착용을 하고 계실 때 걔네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가민워치를 통해서 운전자의 신체적인 그리고 조금 약간의 정신적인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고 바이오리듬 같은 걸 통해서 그다음에 차량의 시스템은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주행했는지 어떤 길을 주행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운전자가 지금 처한 상황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바이탈리티 지금은 뭔가 리프레시 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리프레시 아니면 바이탈리티 하면은 이제 졸음 뭐 이런 거 깰 수 있게 음악이 또 나오고 그거에 맞게 음악, 좌석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마사지 기능까지도 다 활성화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편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새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세차 모드라고. 세차 모드? 네, 세차 모드라고. 그게 뭐냐면 세차장 들어가실 때 뭔가 번거로우시잖아요. 창문 닫혔는지 확인해야 되고 썬루프 닫혔는지 확인해야 되고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파크트로닉 이거 센서 삑삑거리는 거 신경 쓰이고 와이퍼 신경 쓰이고 저기 세차 모드 한번 누르시면 이런 것들이 세차할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하게 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고 세차 끝나고 나서 나오셨을 때는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기능입니다. 아마 일상생활에서는 종종 쓰실 수 있는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앞쪽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MBUX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GLE 통해서 소개를 이미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전자의 가시 범위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피로도도 많이 낮춰주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가로로 24cm, 세로로 8cm 꽤나 큰 범위에 6개의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 구획 안에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이제 조도를 조절하는 센서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 외부의 빛에 따라서
이제 안쪽의 밝기를 일부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장도 많이 늘어났지만 아까 말씀 들으셨다시피 2열의 공간이 충분히 넉넉하다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뒷좌석에 보면은 공간감이 일단 지금 보시면 엄청나고 안에 타보시면은 훨씬 더 보는 것보다 더 여유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앞좌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컨투어 시트가 뒷좌석에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이랑 통풍 시트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멀티 컨투어 시트는 적용하면 아시다시피 그 4개의 마사지 프로그램이 또 사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 뒷좌석에서도 마사지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시고 580 같은 경우에는 웜스 컴포트 패키지라고 해서 뒷좌석 센터 콘솔이랑 패널 쪽도 히팅 기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좀 더 훨씬 더 금방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헤드레스트의 쿠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마감 처리라든지 이쪽 마감 처리, 그리고 핸드폰, 무선 핸드폰 충전하는 기능, 그다음 태블릿, 그리고 여기까지도 확장이 됐어요. 확장된 센터 콘솔이 여기에 이제 컵홀더가 배치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충분히 편안한 주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1.6인치 풀 HD 그 리어시드 엔터테인먼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터치 스크린이고요. 얘를 통해서 이제 그 차량의 미디어에 직접 액세스도 가능하세요. 근데 얘가 가장 좋은 점은 각각이 개별적인 컨텐츠를 플레이하는 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빼서 보실 수가 있고, 얘가 또 삼성 갤럭시랑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태블릿이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활용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얘의 근데 장점은 태블릿인데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뒷좌석은 공조 장치가 있는데 직접 제어는 못하게 되어 있으세요, 버튼으로. 근데 태블릿 뭐 가지고 넘겨주면 내가 더우면 뭐 올리고 내가 추우면 내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태블릿 같은 걸로도 가능해진다라는 거가 이제 또 하나의 쓸 수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열 시트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볼게요. 자, 보시면 2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1열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3열 시트로 들어가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 없이, 큰 불편함 없이 3열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한번 타보셔요. 네. 그래서 3열 시트로 진입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닫으시려면 여기까지 팔을 뻗어야 돼, 그러실 필요 없으시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오래 당겨야 되네. 네, 당기고 계시면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세팅이 되죠. 3열 시트에 공조장치 저기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태블릿으로 조정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뭐 앞자리에 있는 분한테 부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접힌 다음에 더 플랫하게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앞쪽에 우측에 있는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더 한번 차 타보시고 직접 시연해보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